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리액트 뽀개기 유즈 이펙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유즈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그쵸? 유즈 이펙트와 클리너 펑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유즈 이펙트가 언제 타는지도 알아봤고, 그리고 이때 클린업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졌었죠. 이때 다뤘었던 게 그 창에 윈도우 창에 그런 변경 일어났을 때 그런 이벤트 리스너를 클린업 쪽에서 한번 지워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벤트가 들어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네, 그 부분은 다뤘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었죠. 부모 컴포넌트와 자식 컴포넌트, 부모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에 있는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 이제 자식한테 프랍스가 변경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자식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쵸? 네, 이 부분도 배웠었고요. 이때 부모 쪽에서 부모가 스테이트를 바꿔서 부모가 스테이트를 바꿨을 때 이제 조건부 렌더링이 발동이 돼서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그러니까 부모 쪽에서 자식을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마운트가 되고 언마운트가 된다. 요 개념도 같이 한번 다뤘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오늘 할 내용은 타이머를 통해서 클린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업 펑션이 함수에 대해 좀 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 이 녀석을 사용하면 되는지 하지라는 그런 기준을 제가 조금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타이머를 들 수가 있는데요. 타이머 사용 시에 클리너 펑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그거를 좀 뭐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것도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타이머 예시를 한번 딱 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실습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한번 구현해 보면서 타이머 관련 실습을 해보면서 이제 클리너 펑션에 대한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개념 이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개념을 보는 건데요. 타이머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보통 우리가 알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정 시간 있다가 한 번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발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정 시간, 내가 지정한 시간 이후에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set timeout입니다. 이거는 한 번만 발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 몇 초, 아니면 뭐 3초마다, 10초마다 이런 거는 매 그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시간마다 반복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set interval이라고 합니다.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게 있어요. 얘는 set interval이라고 합니다. 네.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set timeout은 저희가 use 디바운스 같은 거 해보면서 한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커스텀 훅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이번에는 set interval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타이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늘어보자. 이때 이제 클리너 펑션을 안 썼을 때, 안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관찰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기존 소스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자, 프로젝트를 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기존 소스 코드는 이랬죠. 톡을 자식을 보여주자 하면은 자식 컴포넌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타이머를 달고 있는 자식 컴포넌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에다가
뭐 유즈 이펙트 타이머라는 거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차일드 타이머 페이지라고 만들겠습니다. 차일드 타이머 페이지 이렇게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타이머 자식 타이머 페이지 예, 대충 이렇게 만들고요. 스타일도 뭐 대충 넣어주고요. 네, 보드 레디어스 같은 거 넣어주고 백그라운드는 저희 그때 만들었었던 랜덤 헥스 컬러 있죠. 이런 거 써주시고 자 그럼 타이머 페이지가 있고 여기서는 카운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 자체로 카운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즈 스테이트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겠죠. 카운트, set 카운트. 네, 넘버라고 하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예요. 이제 몇 초마다 실행되는 것은 어떨 때 써야 될까요? 그렇죠. 한번 이 화면이 렌더링이 되면 그때 돌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돌리는 거니까 유즈 이펙트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유즈 이펙트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은 유즈 이펙트 부분이 커요. 예. 그래서 지금 유즈 이펙트 이렇게 빈 의존성 배열을 하게 되면 한 번만 얘가 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일단은 테스트도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콘솔 로그 다 찍어서 한번 볼게요. 찍어서 이제 뭐 렌더링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식 렌더링 해가지고 현재 카운트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유즈 이펙트가 타는 거는 우리가 마운트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유즈 이펙트가 뭐 됐다. 그러면 언마운트가 되는 거는 클린업에서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언마운트라고 해놓을게요. 쓰레기통 같은 거에서 자 그러면 한 번만 우리가 실행이 되는 한 번 이제 계속 반복되는 몇 초마다 발동되는 인터벌 타이머를 만든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유즈 레프 같은 걸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 그 생성이 된 타이머의 아이디를 우리가 들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이머 레프라는 걸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유즈 레프로 해서 이때 그 타이머 아이디가 넘버이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초기 값을 널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즈 레프에다가 이걸 담는 거예요. set interval 해서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시간입니다. 몇 초마다 밀리세컨즈이기 때문에 공이 3개 붙으면 얘가 1초라는 얘기예요. 3초라면 이렇게 그러면 0.3초라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1초마다 발동이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발동이 되었다라고 인터벌이라고 제가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시간 표시 같은 거 해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 초마다 카운트가 증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쵸 set 카운트를 증가시키면 될 겁니다. 유즈 스테이트에서 이전 값에 더하기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일드 타이머 페이지를 이제 페어런트 페이지에 가서 기존에 썼던 애랑 교체를 하면 되겠죠. 예. 차일드 타이머 페이지라고 만들어 둘게요.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식을 보여볼게요. 어때요? 카운트가 변경이 되면서 인터벌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대리님, 근데 인터벌 카운트 쪽에서 왜 0이죠? 그렇죠. 왜 0일까요? 음. 얘는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스테이트를 접근하려고 하면 접근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얘를 따로 useRef를 통해서 이전 값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const count ref. 그래서 useRef로 담아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때는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는 count ref다라고 해볼게요. count ref의 current로 얘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담겨서 보여요. 보시면은 그쵸. 죄송해요. 이거를 이제 레퍼런스 안 담았네요. 그러면 이제 set count에서 반환하기 전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count ref의 current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담은 다음에 걔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저장하고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인터벌 쪽에서는 스테이트에서는 접근이 안 되지만 레퍼런스인 카운트 레프는 우리가 접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가 먼저 타고 렌더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렌더링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이밍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유즈 이펙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튼 좋아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조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클린업을 지금 안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식을 닫아요. 언마운트가 됐지만 뭐예요? 그쵸? 지금 이 녀석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콘솔 로그를 찍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타이머 래프도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타이머 래프 이 녀석의 아이디도 같이 찍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자식을 보이게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그쵸, 타이머 래프가 4번이에요. 지금 현재 4번. 닫았다가 4번이 계속 타고 있죠. 근데 또 만들면 어때요? 5번이 찍히겠죠, 이제. 그럼 이게 제가 껐다 켰다를 한 10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10개의 타이머가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요것도 연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걸 한 100번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이 사용자가, 유저가, 이런 처리가, 클린업 처리가 안 된다라면 정말 끔찍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계속 연산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클린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유즈 이펙트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언마운트가 될 때 이때 우리는 어차피 타이머 래프 커런트를 한번 담아줬기 때문에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조건 챙겨가지고 하면 되겠죠. 타이머 래프 커런트가 있다라면 존재한다면 클리어 인터벌을 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치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카운트가 증가되지만 그쵸? 언마운트를 하게 되면 이 녀석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탄 거예요. 언마운트가 되면서 타이머를 지웠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겁니다. 타이머 지웠음. 타이머 지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타이머를 지웠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포인트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머를 사용하시면 인터벌도 마찬가지고 타임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웬만하면 지우셔야 됩니다. 예.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카운트 업을 진행을 했었죠. 카운트 말고 카운트 다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기존 초기 카운트를 저희가 한 5 정도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5, 4, 3, 2, 1이 되겠죠.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더 안 내려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카운트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얘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경하기 전에 이때 해도 되겠죠. 요때 이제 요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카운트 이제 프리뷰 이전 데이터가 1보다 작다. 예, 0이라면이죠. 0이라면 이때는 그냥 0을 내보내게끔 하고요. 처음 한 번은. 그리고 뭐 카운트 레프나 이런 애들도 0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지워주면 됩니다. 클리어 인터벌 했던 거를 로직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하는 건데 무조건 있을 거니까 느낌표 할게요. 그냥 여기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카운트가 0이 되면은 타이머가 더 이상 돌지 않게끔 이렇게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제 더 안 돌죠. 지워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구현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고 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타이머 페이지 있죠. 요거를 만약에 사라지게 한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다 카운트가 0이 되었을 때 뭐 타이머가 종료되었습니다. 문구를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타이머를 종료합니다. 이 문구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타이머를 종료합니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타이머가 끝나면.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종료가 됐을 때 한번 고민 좀 해보실래요? 그러면 정대리님 그러면 타이머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를 상태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나? const is timer running set is timer running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타이머가 바뀔 때마다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뭐 유즈 이펙트 또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때 의존성을 카운트로 해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set is timer running을 지금 카운트에 따라서 계산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카운트가 0보다 크면 러닝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돌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돌려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거 기준이니까 이제 is timer running 기준으로 조건부 렌더링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s timer running이 참이라면 얘를 보여주고 is timer running이 참이 아니라면 느낌표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 4, 3, 2, 1 지금 안 보이죠? 종료되었습니다. 그쵸?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사실 문제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상태를 여러 개 혹은 타이머를 여러 개 썼을 때 발생하는 건데요. 발생하는 문제. 결국에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구조가 되면은 결국에는 렌더링을 한번 더 시켜버려요. 예, 요거도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 스테이트를 바꾼다라는 것은 요거 있죠. 스테이트를 바꾼다라는 것은 렌더링을 태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카운트가 변경이 될 때마다 얘가 계속 찍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렌더링 부분이 한 번 더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상태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상태로 나눌 필요가 없고 진행해도 됩니다. 그냥 얘를 다 빼버려요. 얘를 지워버리고 is timer running이라고 체크만 하시면 돼요. const is timer running. 그래서 카운트가 0보다 크거나 같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부분은 렌더링이 된다라는 것은 이 로직이 계속 함수가 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어차피 알아서 이 녀석은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결국에 상태를 많이 관리하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얘 하나만 바라보면 됩니다. 결국에 카운트 기준으로 판별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카운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렌더링이 더 안 됩니다. 안 돼도 어차피 구현은 똑같이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정대리님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타이머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맞죠?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타이머 시작을 눌렀을 때 타이머가 돌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is timer running도 바뀌어야겠죠. is timer running이 0보다 크다로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0보다 크다일 때 5, 4, 3, 2, 1 0보다 크다일 때로 바꿔주고 그럼 만약에 버튼을 둬서 타이머를 돌리겠습니다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카운트를 변경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버튼 하나 만들어서 카운트 시작이란 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타이머가 종료됨. 되었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제가 조금 더 키워볼게요. 뭐 카운트 시작이라는 거를 준다라고 가정해보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겠죠. 언클릭을 한 다음에 set count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5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보세요. 5, 4, 3, 2, 1 일단 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카운트 시작을 누르게 되면 다시 카운트가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카운트만 바꾸면 안 되네요. 정대리님 그러면 set 카운트를 했을 때 타이머가 다시 돌아가게끔 하려면 의존성 배열에다가 카운트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를 넣고 요게 이제 이런 문제인데 뭐냐면 의존성 배열에 상태를 두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카운트를 유즈 이펙트 안에다가 넣었고 그때마다 이제 인터벌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자 5, 4, 3, 1 어때요?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되는 것 같긴 하죠. 하지만 로그를 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식이 생성이 됐다가 언마운트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이제 유저 이펙트에서 의존성 배열이 달라지게 되면 이전 값이랑 이전 카운트 값이랑 현재 카운트 값이 달라지게 되면 유저 이펙트가 타게 되는 건데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 한 번 더 탈 때 언마운트 부분도 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어떤 구조가 되냐면 카운트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타이머 래프가 지금 카운트 번호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머 번호가요. 아, 이렇게는 좀 안 좋구나. 그쵸? 사실 이렇게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니면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얘를 애초에 그냥 이거를 실행 발동시키는 로직은 우리가 카운트로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운트로 두지 말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조는 일단 카운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계속 생성되고 없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카운트 자체가 그쵸 타이머가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되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유즈 이펙트에서 카운트 값을 변경함에 따라서 혹시나 타이머가 계속 생성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물론 우리가 이 앞에서 타이머를 생성하기 전에 이미 이전 타이머가 있다면 지우는 것도 가능하시긴 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렌더링 여부 때문에 이즈 타이머 러닝을 여기다 두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즈 타이머 러닝 같은 애를 뭐로 하냐면 타이머 발동 조건으로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is timer running set is timer running 스테이트를 해서 불리언 false를 했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타이머를 만들지 말지를 판별을 애초에 여기서 그냥 해버려요. 그래도 되거든요. 밑에가 이제 타이머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타이머를 만든다.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으면 아래 로직을 안 태운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타이머 러닝이 아니다. 그러면 리턴을 해서 잠깐만요. is 타이머 러닝이 자,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해보고 버그가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타이머가 러닝되고 여부는 이제 셋 카운트 할 때 요때 계산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요때 그러면 뭐 1이거나 같다, 작다 할 때 여기서 이제 타이머 래프도 비워주고요. 그리고 set is running을 set is timer running을 false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사실 이 뭐죠 카운트 래프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서 좀 조건 안 쓰니까 네. 카운트 래프도 지울게요. 카운트 래프도 지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 플래그 값을 이제 이 데이터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 유즈 이펙트 로직을 태우고 말지를 결정하는 플래그 값은 is timer running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is timer running이 변경이 되면 한번 얘가 다시 타겠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클리어를 하게 되면 타이머 래프 부분도 한번 지워주고요. 이렇게 널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카운트 시작 누르게 되면 바뀌어야죠. 카운트 시작을 누르게 되면 set 카운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뀌어야죠. set 카운트도 바꾸고 set is running도 is timer running도 true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시작하게 되면 카운트 레프를 어디서 참조하고 있나요? 아, 참조하고 있었군요. 요거 지울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카운트 시작을 누르게 되면 시작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좋아요. 요렇게 종료가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닫으면은 타이머도 지워졌고 어마운트도 됐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거죠. 예, 이런 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상태 여러 개 체크하거나 이제 의존성 배열의 상태를 두실 때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건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혹시 타이머가 계속 생성되는 건 아닌지, 생성되고 있는지 체크를 항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타이머에 대한 기능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타이머가 시작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된다면 이 내부에서 로직 조건부 렌더링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동으로 우리가 자식이 사라지게끔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걸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타이머 페이지가 끝나게 됐을 때 이 페이지 자체가 종료가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바깥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부모가 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프랍으로서 데이터를 넘겨주면 돼요. 얘가 종료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타이머가 종료됐다. unfinish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프랍의 자료형을 unfinish는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콜백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종료가 되었을 때가 결국에 여기죠. 여기서 종료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unfinish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료 시점을 우리가 이벤트를 올려주게 되면 그러면 부모 쪽에서는 페어런트 페이지에서는 이거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아, 종료가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국에 set should show child 부분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alse로 하면 되겠죠. 자, 돌려볼게요. 카운트 시작을 이제 하고 나서 종료가 된다면 이제 이 녀석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났단 말이에요. different component 렌더링 중인데 왜 set state에서 또 이걸 넣느냐 이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그 child timer 이쪽에서 예, 여기에서 이거 unfinish를 지금 set count에서 호출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유즈 이펙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럴 때는 렌더링 때문에 에러가 나는구나. 그러면 unfinish를 하게 되면 부모에서 렌더링 시켜주는 거니까 그럼 얘를 지금은 여기서 빼자. 예, set count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이럴 때는 유즈 이펙트를 따로 만드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보면은 타이머가 러닝 중이고 그리고 뭐예요? 카운트가 이제 0이 된다면 그제서야는 우리가 unfinish를 올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유즈 이펙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의존성 배열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러면은 카운트도 존재하고 is timer running도 있고 요때 넣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만약에 카운트도 0이고 is timer running 중이에요. 그럴 때 finish를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t is timer running도 여기서 false를 시키고요. 그래서 set state 안에서 똑같이 set state를 넣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네, set count에 있었던
이 부분도 빼고 빼는 거죠. 요로 이렇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돌려보면 네, 어때요? 이제 에러 부분도 없어졌고 성능으로 잘 된 거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set state 안에서 또 set state 하지 말자. 예. 이때 어떻게 활용하자고요? 그렇죠. 유즈 이펙트를 활용하자. 네, 의존성 배열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개념이 이 개념이죠.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이머를 만들 때는 우리가 클린업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뭐 상태 여러 가지나 타이머 이런 것도 쓰실 때 중요한 부분이 상태가 바뀌었을 때 의존성 배열의 그 상태로 있어서 타이머가 계속 생성되지 않는지 항상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set state 안에서 또 state state 하면 위험하니까 이럴 때는 따로 의존성 배열을 빼가지고 유즈 이펙트를 빼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에서만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실습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챌린지 미션 하나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건 제가 영상 잠깐 멈추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구글링도 해보시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신 다음에 같이 미션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요겁니다. 우리 여러분, 요즘 프로그램만 많이 있죠. 뭐냐면 활동 중입니다. 자리 비웠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활동 중인지 일하고 있는지인 거죠. 활동 중이냐. 자리 비움인지 감지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감지하는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네, 요거 영상 잠깐 멈출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활동 중입니다, 활동 중이 아닙니다가 되는 겁니다. 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활동 중입니다가 뜨게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활동 중이 아닙니다, 자리 비움 상태입니다가 뜨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챌린지 도전해 보시죠. 자, 그럼 영상 잠깐 멈추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한번 구현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챌린지 컴포넌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액티브 디텍트 페이지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기존 차일드 타이머 페이지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그래서 이름만 좀 바꾸겠습니다. 유저 액티브 디텍트 페이지. 요건 지우고요. 기존 거는 지우고 일단은 다 지울게. 다 지우고 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지우고 뭐 렌더링 이런 것만 놔두고 사용자 활동 체크 페이지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활동 중이다. 이거도 스테이트를 만들면 될까요? 예, 그래도 되겠네요. is user active set is user active라고 하겠습니다. user active. 빼고 카운트도 빼고요. 예. 자, 그러면은 유저가 액티브 중이라면 활동 중입니다. 예. 활동 중입니다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게 아니다. is user active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놀고 있습니다. 자리 비움 상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리 비움 상태입니다. 놀러 간 거죠. 예, 자리 비움.
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저 액티브 디텍트 페이지를 페어런트 페이지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제 다시. 유저 액티브 디텍트 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죠. 사용자가 움직이면은 활동 중입니다가 떠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걸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벤트를 연결하시면 돼요. 활동 중이다 이벤트. 자, 이 이벤트도 결국에는 한 번만 태우면 되겠죠? 늘 계속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저 디텍트 쪽에서 한 번만 하는 거니까 유즈 이펙트겠죠, 뭐. 그쵸? 유즈 이펙트. 한 번만 태우니까 빈 배열 해놓고요. 요것도 똑같이 뭐 마운트 어마운트 해놓을게요. 다시 마운트 또 클린업도 만들어서 네, 자식 언마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벤트를 달면 돼요. 요거는 일단은 사용자가 움직이는지 여부를 감지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최초로 한번 되었을 때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를 이벤트를 달면 됩니다. 움직임 감지 이벤트를 달자. 예,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핸들 유저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움직이고 있다. 네, 콘솔 로그로 움직이고 있어요. 해놓을게요. 움직이고 있다. 하나 만들고. 자, 그러면 이 이벤트를 어떻게 붙이냐? 그때 저희가 했었던 윈도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add 이벤트 리스너에 마우스를 움직인다고 하면은 마우스 무브가 있어요. 여기다가 액션을 달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하면은 일단 이벤트가 달아진 거죠. 자, 움직이고 있다죠. 그쵸? 움직이가 되는데 그러면은 문제점이 뭡니까? 그쵸? 얘도 클린업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이벤트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이 계속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언마운트 될 때 무조건 클린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윈도우에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 똑같이 하면 돼요. 마우스 무브 핸들 유저 인터랙션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 감지했다가 감지 안 하고 이렇게 구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타이머가 타임아웃이 있었잖아요. 타임아웃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타임아웃을 하면 어떨까? 타임아웃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타임아웃 그 부분을 우리가 만들면 돼요. 타임아웃 부분을 일단 함수를 먼저 만들자고요. 우리 조금 로직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네. 스타트 타이머 가만히 있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스타트 타이머 이 타이머를 통해서 사용자가 가만히 있었다. 한 3초 한번 해볼까요? 3초 동안. 사용자가 3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발동되는 타이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적합할까요? 그쵸? 이럴 때는 타임아웃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도 마찬가지로 유즈레프로 타이머를 가져오면 될 것 같거든요. 타이머 그 아이디를 챙기고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활동 안 하고 있다. 타이머 그냥 타이머 래프라고 할게요. 타이머 래프는 유즈 래프 넘버이면서 널이다. 그래서 초기 값은 널로 만들고요. 스타트 타이머에서 체크를 해보는 거. 일단은 기존에 있는 타이머가 있다면 얘를 지워줘도 될 것 같아요. 타이머 래프 커런트가 있다면은 클리어 타이머아웃을 하자. 왜냐면 계속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그래서 그때 디바운스 했던 거랑 같은 로직이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 그래서 셋,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를 돌리면 되죠. 그러면은 타이머 래프 커런트에다가 캐싱을 하는 거죠. 셋 타임 아웃. 나는 3초가 지나면 얘를 하겠다. 3초. 그러면 3초가 지나면 is user active를 값을 넣으면 됩니다. 이전 값이 달라지게 되면.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얘가 계속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만약에 is user active가 동일했다. 동일했다. 그러면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return false. 사용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맞죠? false를 해주고 만약에 이전 데이터가 false였다. 그러면은 내 데이터 그냥 보내면 되죠. previous 데이터를 리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만든 이 스타트 타이머를 달아야죠. 어디다가 달아요? 그쵸. 유저 인터랙션에다가 다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가 움직이면, 마우스 움직이면 얘가 타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전에 만약에 타이머가 있다면 계속 얘를 클리어를 하기 때문에 뭐 중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일단은 이거 클리어를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안 하고. 자, 막 움직여요. 어떻게 됩니까? 3초가 지나게 되면 이벤트가 들어오는 거를 프린트를 좀 해볼까요? 예. 3초가 지났다. 지났다. 자리 비움 상태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얘를 돌려볼게요. 막 움직였어요. 그러면 움직이고 있을 때마다 함수를 다다다닥 터트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 여러 개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한번 지워줘야 돼요. 이전에 타이머가 있으면 걔를 지워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무리 많이 움직이더라도 기존에 있는 로직을 캔슬을 했겠죠. 그러니까 타이머는 한 번만 딱 타는 거 이렇게. 예.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핸들 유저 인터랙션에서 타이머를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사용자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set state를 한번 건드려야겠죠. 그렇죠? 이때도 set is user active를 똑같이 만들어 주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전 데이터와 만약에 동일하다면 굳이 set 이 녀석이 이전 게 다른 값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로직 체크를 한번 이렇게 해요. 뭐 기존 값이 true라면 어차피 여기서는 true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만약에 똑같은 값이 계속 바바박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렌더링을 방지하는 로직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돌려보면 자, 움직입니다. 활동 중이죠. 그렇죠. 자리 비움 상태 하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동 중이다 아니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카운트도 같이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카운트도. 활동 중인데 플러스로 몇 초 뒤에 비활성화되면 몇 초 뒤에 자리 비움이 됩니다. 그 카운트도 같이 찍어주고 싶단 말이죠. 그것도 한번
조금 더 심화 챌린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운트다운 타이머 래프를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제가 카운트다운 타이머 래프 하나 만들고, 사실 동일해요.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스타트 타이머를 진행할 때 타임아웃에다가 추가적으로 넣으면 돼요. 요거는 이제 종료하는 타이머가 되겠고요. 요거는 그쵸, 종료 남은 시간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타이머라고 볼게요. 네. 그럼 종료 남은 시간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타이머라고 한다면 이제 카운트다운 타이머 래프 셋 인터벌로 이제 가는 거죠. 얘는 이제 몇 초마다 발동되는 거니까 몇 초마다 발동이 되는 거죠. 시간이 남았다라고 째깍째깍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리 비움까지 남은 시간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도 이제 리메인 카운트가 존재를 하긴 해야겠죠, 그쵸? 예. 리메인 카운트 세컨즈가 필요해요. 그냥 카운트로 할게요. 예. 카운트 셋 카운트 유즈 스테이트죠. 널이 아니라 이제 불리언이죠. 넘버죠, 넘버. 자, 그러면 자리 비움까지는 이만큼이 남았다라고 한번 해주고요. 근데 사실은 카운트를 해도 여기는 안 보일 겁니다. 유즈 래프로 해야 보이긴 할 거예요. 예. 요거도 근데 마찬가지겠죠.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이 돌아가고 있는 타이머가 있다면 똑같이 종료를 하긴 해야 돼요. 이렇게 카운트다운 래프가 있다면 클리어 인터벌을 하세요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도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set count는 이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기존 데이터에 이제 마이너스 1인데요. 여기서 한번 로직 체크를 해야겠죠. 만약에 이제 더 이상 데이터가 없다, 즉 카운트가 이제 끝났다, 그러면은 if 이전 데이터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또 지우는데, 만약에 이제 카운트다운 래프가 또 있다면 클리어를 시키는 거죠, 인터벌로. 그러면 카운트다운 래프 커런트로 이제 지우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0이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스타트 타이머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타이머가 발동되는 거죠. 타이머가 발동된다. 그리고 이제 유즈 이펙트에서 끝날 때 똑같이 지워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울 때 둘 다 지워야 돼요. 요거 빼뜨렸었네요. 어마운트 될 때 똑같이 지웁시다. 카운트다운도 지우고요. 클리어 인터벌이죠. 그리고 뭐도 지워야 돼요? 그쵸, 기존 타임아웃 타이머도 지워야겠죠. 클리어 타임아웃.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돌려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간도 보여줘야죠. 그러면은 활동 중입니다. 여기다가 네, 밑에다 넣을게요. 그래서 자리 비움까지 남은 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카운트 초. 자, 0초네요. 잠깐만요. 0초다. 이러면 안 되죠. 일단 리메인 카운트를 저희가 안 건드려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0이라서 여기가 이제 3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초. 그러면 3초 동안 일단 움직이겠죠. 3, 2, 1. 그렇죠.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초기화 됐을 때 다시 바꿔야겠죠? 초기화 되었을 때. 스타트 타이머 할 때겠네요. 결국에는. 네. 한번 지우고 여기서 이제 이것도 빠뜨리면 안 되죠. 네. set count를 이제 3초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자, 움직이면 3, 2, 1. 그렇죠. 요렇게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자리 비움까지는 됐어요. 한 가지만 더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은 뭐 보시면 이제 3초라는 게 하드 코딩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깥쪽에서 페어런트에서 카운트를 업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로부터 넘어오는 것도 우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제 페어런트 카운트를 받아요. 이렇게 페어런트 카운트는 넘버다 이렇게 해서 3초 하드 코딩 대신에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풀업 데이터를 넣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3을 검색해 볼까요? 3. 3으로 이제 그러면 하드 코딩 했던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기본 값은 3이라고 뭐 한 5다라고 해볼까요? 5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페어런트 페이지에서는 네, 이제 페어런트 카운트를 네 카운트로 넣어도 되겠죠? 어딨냐? 여기 카운트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거 기본 값을 한 5로 바꿀게요. 3으로 합시다. 자, 그럼 기존의 부모가 3이기 때문에 자식도 3초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없앤 다음에 한 6을 했다. 그러면은 어때요? 6초 동안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자 감지까지 구현을 해봤어요. 뭔가 지금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버그가 있네요. 버그가 있네. 이게 안 지워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자식을 좀 볼게요. 유저 디텍트 쪽에서 아마 이런 거겠죠. 움직임이 끝났을 때 지워져야 되는데 타이머 레프 음, 0이 되었을 때 이제 인터벌은 지웠는데 타이머를 안 지워서 그렇군요. 예, 여기서도 이제 같이 지워야 돼요. 얘도 지우고 인터벌도 지우고 타이머도 지워야 돼요. 타이머 레프 타임아웃도 이러면 되겠죠. 다시 3, 2, 1 아하, 지금 보니까 우리 스타트 타이머 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스타트 타이머를 할 때 일단 클리어 하는 걸 위로 올릴게요. 올리고 두 개를 클리어하는 건 맞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차피 부모 거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set count는
이제 페어런트 카운트로 한번 받아주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카운트다운 할 때 지금 이 부분에서 좀 더 막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레퍼런스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카운트를. 그래서 카운트 래프를 하나 만들어서 요즈 래프 0으로 일단 할게요. 그래서 카운트 래프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운트 래프의 커런트는 페어런트 카운트 다 해놓고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결국에는 요거 셋 카운트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남는 시간도 지금 제대로 체크 안 되고 하니까 카운트 래프로 하면 이제 해결이 돼요. 카운트 래프에서 이 로즈 그냥 다 밖으로 빼버립시다. 빼버리고 자, 클리어 타임아웃도 필요가 없나? 클리어 타임아웃도 밖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카운트 래프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인터벌을 없애는 거죠. 인터벌을 없애버리고 얘도 없애야 되나? 타이머 래프도 같이 없애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을 시켜줘야 되니까 카운트 래프 커런트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카운트 래프의 커런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클린업도 잘 되고 있는지 보고요. 예, 다시 돌려볼게요. 자, 3, 2, 1. 그렇죠. 3, 2, 1. 오케이. 자, 만약에 5초가 됐다. 5, 4, 3, 2. 3에서 종료가 되어버렸네.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3초 동안 진행되는 타임아웃 같은 건 3초라서 그렇구나. 이해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곱하기 페어런트로 해야겠죠. 네, 이제 찾았네요. 페어런트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3, 2, 1 끝났고요. 자, 만약에 6이다. 6, 5, 4, 3, 3, 2,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요 페어런트 카운트 때문에 안 맞았었네요. 좋아요. 그러면 다시 유즈 이펙트에서 요거 디펜더시 빼볼게요. 빼고 돌려볼게요. 3, 2, 1 오케이 됐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숫자를 여기서 늘려도 반영이 안 되죠. 근데 갑자기 내가 이게 있는 상태에서 그 부모로부터 프랍이 들어왔을 때 숫자가 그 카운트가 적용이 되도록 하려면 아까처럼 이제 페어런트 카운트를 여기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게 되면 3, 2, 1이었는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마운트가 되면서 다시 탔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다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6으로 되면서 또 움직여야 이게 또 발동이 되네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다시 문제 정의 다시 해볼게요. 카운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땐 괜찮은데 제가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프랍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초기화 작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어떤 걸 또 활용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유즈 이펙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유즈 이펙트로 여기 위에다가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결국 우리가 움직일 때만 이게 이벤트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디펜던시 어레이를 페어런트 카운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페어런트 카운트가 바뀌게 된다면 해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애는 일단 빼고요. 얘는 그냥 초기에만 이렇게 하는 거로 만들어 두고 예, 초기에만 이거는 이벤트를 닫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페어런트 카운트가 바뀌었을 때는 초기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초기화. 셋 카운트는 페어런트 카운트로 만들어주고 스타트 타이머를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3, 2, 1 되죠. 어차피 초기에 된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도 누르면 잘 되죠. 이렇게. 예.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눌러도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움직이니까 3초를 얘가 계산하고 있네요. 잠시만요. 셋 카운트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들어가야죠. 그쵸? 카운트 랩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트 랩 커런트는 페어런트 카운트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3, 2, 1 2, 1 되죠? 자, 중간에 넣으면 4, 3, 2, 1 멈췄다가 해도 2, 1 3, 1로 돼버렸네. 움직이면 우리가 잠깐만요. 움직였을 때 이동하는 거 움직였을 때 처리되는 게 핸들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4로 하면은 이렇게 바뀌긴 합니다. 예, 이렇게 바뀌는 상태로 되어져 있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얘가 넘어오면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멈춰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만요. 또 눌렀을 때는 얘가 아무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변경이 됐을 때 결국에는 페어런트 카운트가 변경이 될 때 얘가 타기 때문에 만약에 움직이고 있었다면 스타트 타이머를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움직이고 있었다면 그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최초에 초반에 만약에 움직였다면 is user active라면 스타트 타이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우스 이벤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자, 3, 2, 1이잖아요. 이때 움직일 때 제가 또 누르면 4, 3, 2 되네요. 이렇게 2, 1 이렇게 되는 거죠. 누르면 이제 다시 초기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유즈 이펙트에서 타이머를 좀 활용한 예제를 많이 다뤄보면서 클린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은 다음에는 이제 API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거랑 유즈 이펙트 클린업 요거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리된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